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서울시의회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정진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무조건 반대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는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그 협의를 통해서 좀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그 논의를 좀 혹시 물밑에서라도 하고 있나요? 지금 최우정 대표나 의장님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그럼 어떻게 좀 그 타협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죠.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의석분포상으로는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표결을 강행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이게 좀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그 타협의 내용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런 편향성이라든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그런 부분에 서로 초점을 맞춰서 좀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뭐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TBS 방송 내용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좀 타협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저희는 양당이 좀 협의해가지고요. 서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참여해서 만약에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하고 어떤 좀 공고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심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TBS 안에 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부에 있어서 강제적인 그런 심의 권한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좀 하면서 소통하는 좀 기구를 만드는 그런 그 내부 심의위원회는 좀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자율 심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결국은 타깃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니냐, 결국은 뉴스공장의 폐지까지를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이 많이 있잖아요. 의원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번 주 시정실문 통해서도 오세훈 시장께서도 강하게 또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공정성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진행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 김어준 그 옛날 그 생태탕에 좀 추억이 남으셨는지 특정 정당을 하는 게 어떻게 그게 평양적이지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그러면 여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감정도 묻어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감정입니까? 문제의식입니까? 감정도 있고 문제의식도 같이 복합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이게 지난 이게 작년이었죠. 작년 그 보궐선거 때 그때 본인이 당했던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 어떤 경험이 지금 이 상황까지 이어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근데 저는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게 이번 시정질문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발의했던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밝혔거든요.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다. 네, 맞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이거를 좀 TBS를 좀 바꾸고 싶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한술 더 떠가지고 폐지한다고 하니까 본인들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최우정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바로 그 점을 여쭤봤는데요. 혹시 그 서울시하고 좀 논의한 게 있냐 했더니 전혀 논의가 된 바가 없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통상 그 조례안을 낼 때 이 조례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검토를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도 뭐 최우정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TBS를 폐지하자는 건지 민영화하자는 건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설정된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조례안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그런 고민이 없이 TBS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폐지하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통상적으로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 책임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이런 중요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1월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한다라는 이런 일정표를 제시했는데 이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저희 당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 자체가 할 때 그러니까 서울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례는 위에 상위법 법률과冲突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법률에서 위임된 그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과 정면을 위반되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어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위법 소지는 저희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외에 입법 담당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곳에다가 저희가 법률 자문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호사님들께서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사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TBS 직원들을 다른 기관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바로 그 규정 두고 좀 하시는 말씀이죠? 전체 다 간 게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가 저희가 이제 받은 내용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이게 조례안으로 TBS를 폐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말했던 상위법인 지방 출자 출연 기간 법률에 보면은 폐지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예.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돼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설립 목적이 달성되든가 합병이나 파산 그리고 법원의 판결 등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의원들이 조례로 TBS를 폐지하겠다. 이거는 상위법인 지방 출자 출연법과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그리고 부칙 2조 보더라도요.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교통공사 사례인데 본인들이 냈던 조례안도 좀 살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칙 2조는 뭐냐면 TBS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에 서울시에 있는 다른 출자 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기관이 아니고요. 다른 출자 출연 기관에 TBS 직원들이 나 그 기관에 취업하고 싶어. 그러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 출자 출연법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요. 의원님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최호정 의원은 교통공사에 선례가 있다고 주장을 하던데 이게 그러면 잘못된 예시입니까? 예.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 했던 건 뭐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면서 했던 거고요. 국민의힘에서 낸 조례안은 뭐냐면 TBS 직원이 다른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 먼저 우선 채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TBS를 다녔던 직원이 그 기관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평등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도 상당히 높은 내용이죠. 그럼 그냥 위헌 소지까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칙 3조에 보면은 시장이 사전 자산 정리 준비 행위를 하도록 자기들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방 출자 출연법상 지방자치단 즉 시장은 감독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은 설령 이게 그럼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사법적인 어떤 해석을 받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효력이 정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하면 뭐든 다 된다는 그 조례 만능주의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시의회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저는 또 그 어떤 상식을 가신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충분히 대화를 하면, 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최호정 의원한테 드렸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의 교육방송으로의 개편 방안이라든지, 언론노조가 제안했던 사회적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그러면 조례안 그 처리를 스톱을 시키고 일단 이 논의부터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최호정 의원은 그건 하더라도 일단 조례안하고 병행할 수도 이런 입장이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례안 자체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먼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TBS 교통 방송이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였고요. 근데 그게 2020년도에 이게 2020년 2월 17일이었죠. 이게 종합 편성 채널인 미디어에 대한 TBS로 바뀌었습니다. 네, 좀 압축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통방송이냐, 그다음 교육방송이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종합 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교통 부분에 좀 줄을 둬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은 충분하게 거친 다음에 조례를 심의를 해야지. 네. 조례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면 여러 엇박자가 나는 거고요. 네. 절차대로 그리고 순리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론화 과정부터 거치고 거치는 동안에는 조례안 처리는 일단 유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우리 그 방송 공정성 특위를 좀 구성해서 제대로 한번 논의할 걸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 이제 그 특위를 만들자 이런 제안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 대표 의원이었습니다.